10월 7일자 시황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루이비통 자전거 나온 거 아세요? 루이비통 자전거. 루이비통 빼기에 의해서 샤넬 빼기에 의해서, 자, 루이비통, 루자가 빠졌는데, 루이비통, MCN 등 명품 펜시어 브랜드들이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고가의 자전거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차보다 비싸요. 지금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야외 활동 수요가 커진데, 요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여기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도 항상 운동을 하는데, 자전거 엄청 많이 타고 다니죠. 이게 자전거 상품군을 이 명품 회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고, 여신님 들어가세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가 꽤 이뻐요. 명품 자전거 차값보다 비싼. 자, 이게 루이비통 자전거랍니다. 루이비통 고유 마크죠.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루이비통 자전거가 이렇게 있고, 차보다 비싸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들이 내놓은 자전거 가격이 보통 800만 원.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운동하려고 타는 자전거들도 아주 좋은 거 타시는 분들은 100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장 800만 원이고, 소나타 가격보다 비싼 3445만 원. 이런 자전거도 있다고 그래요. 명품 자전거.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제 명품 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이 프랑스 자전거 업체 메종 땅포이트 파리와 협업한 LV 자전거를 지난 8월부터 국내에서 3천만 원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시장입니다. 어쨌거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저 뉴스 보고서 야, 자전거가 3천 차 타고 너 잊어버릴까 봐 어디 잘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자,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런 리스크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식을 하면 역시 세계 경제를 잘 보고 있어야 돼. 세계 정세를 잘 봐야 되는데, 대만하고 중국이 조금 안 좋아요, 요새. 지금 양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오늘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관계자를 이용해서 최근 중국이 군사 위협을 강화하면서 양안, 즉 대만 중국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J-16D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이게 중국 중남부 장시성에 배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큰데 국제정세까지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대만 국방부가 중국 국경대인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중국 군용기 149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이 있어요. 이제 ADIZ인데 여기 진입해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발하죠. 중국이 지난 달 하루 동안 총 52대의 군용기를 여기 ADIZ 급파했는데 역대 최고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이 관여할 수 없죠. 당연히 뭐 미국 국무장관이 자,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관여 의지를 이제 거듭 피력했고 중국을 향해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이죠. 가장 강경 중국파예요. 자,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무력이 펼치는 것이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대만을 저렇게 해놓고 국제정세가 흔들리면 사실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주식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국제정세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 제가 항상 이 디폴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자마자 시장 좋아졌죠. 그렇듯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돼서 뭐 국제정세가 조금 안 좋아진다? 이러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사이좋게 쎄쎄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은 와중에도 배당주는 남았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폭락장에 다른 주식 많이 던졌는데 배당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말 배당이익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증시 변동성 때문에 그렇죠. 배당주들이 조금 안정적인 게 있어요. 거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던졌죠. 자, 코스피층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5,400억 정도 매도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900억. SK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신저가죠.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삼성 SDI, 기아 전부 다 매도를 하였습니다. 반면 이제 KB금융, SK텔레콤, LG플러스, 우리금융주주, 신한주주 같은 배당주 사모았는데, 사실 배당주가 좋기는 한데 조금 매력이 없는 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배당주고 배당락 나오죠. 그러면서 뚝 떨어지니까 배당주 사놓고 다 토해내는. 그러니까 배당주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배당 안 받고 그냥 파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전 해보니까 어떤 종목이 배당을 많이 주면 그 전에 쭉 올라가요. 그러면 배당 받지 말고 쭉 올라갈 때 파는 게 배당 받는 것보다 수익률이 아무래도 더 좋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KRX 보험지수는 보험주도 꽤 담았죠. 매수 전략이 이렇게 KRX 보험이 0.85% 올랐는데 삼성생명, 삼성화재 어쩐지 요새 보험주들이 좋더라고요. DB생활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생명, 현대해상, 동양생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RX 보험지수가 좋다는 건 역시 배당주라든가 좀 안정적인 이런 주식들을 하려는 좀 경향이 있죠. 자, 우리가 매일 보는 HLB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HLB를 보면 오늘 조금 좋은 기사가 하나 떴죠. 사실 리보세라님에 대한 효과는 꽤 좋아요.
음낭암도 좋고 저번에 말씀드린 기수세포 폐암, 그리고 위암, 간암 굉장히 다양한 암 질병에 효과적인 있는 이게 리보세라임인데 제가 HL병상을 맨 처음부터 찍게 된 이유가 이 리보세라임 때문에 그린 건데 자 어쨌거나 이번에는 임신성 윤모성 종양 임상 이상 결과가 지난 5일 세계적 권익의학 학술지 란셋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완전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사람 몸에 이 암 종양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했을 때 몸에 더 이상 암을 발견할 수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암세포가 있다는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박사가 의학 박사이라 부르지만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세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10명의 환자에게서 완전간에 관찰됐다는 거는 리보사라님에 대한 효과가 물론 이제 다른 거랑 병용투약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죠. HIV 그룹주들 차트를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가 돼 있어요. 물론 5개월 깨면 다시 밑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단기 단타 성격만 아니면 괜찮고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해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10주선이 HLB는 올려놔야 돼요. 못 올려놓으면 조금 더 무너질 수 있어요. 몰려만 놓으면 추세를 턴해서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종목들 엄청나게 반응한 거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가는, 이제 옆으로 가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5일선들을 회복해주면 더 좋고. 근데 많이 그동안 다른 거만 급락한 거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폭도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역시 주봉에서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죠. 이렇게 보면 이때가 이제 19년도 일자리인데 여기를 잘 지켜줘야 결국 주식이 추가 하락을 안 하거든요. 꼬리를 딱 찍었습니다. 걸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되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제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 두 종목들이 굉장히 특이한 건 지금까지 꼼짝도 안 하던 연기금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특이하죠. 연기금이 아예 뭐 매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엄청 없었는데 이렇게 조금 뭐 큰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실렸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실렸죠.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어제까지 팔았지만 그래도 어째 살짝 비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G3BNT가 좀 특이하죠. 자, G3BNT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친구가 20개월 선 근처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제가 딱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그럼 언제 사야 되냐면 다시 5개월선 찍고 나가면 사면 된다고 그랬죠. 오늘 찍었어요. 오늘 마이너스 12% 찍었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찍었을 때 샀으면 이렇게 7% 수익권이죠. 지금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 게임 손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월봉에서 5개월선에 갖는 의미죠. 이 자리만 안 깨고 이번 달에 잘 끝나주면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잘 끝나주면 결국 5개월선 타고 또 20개월선 근처까지 한번 갈 거예요. 주식 원리가 그렇게 돼서 디트리비엔트는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는 게 좋고 HLB하고 넥스사이언스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월봉에서 어째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면 좀 걱정이죠. 이게 증권가 리포트도 조금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신자금 전반에 투자 심리학.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디램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걸로 전망되고 이렇게 증권가에서 내년 SK하이닉스 실적을 좀 낮추는 바람에 증권가 리포트가 안 좋아요. 15만 원에서 11만 원 이베스트, KTB가 15만 원, 14만 원, 하나투자증권이 18만 원, 14만 원 많이 낮춰놨는데 그러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게 지금 개인분들이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좀 걱정이긴 한데 좀 반등해주고 드러나가 좀 좋은데 근데 사실 증권사 리포트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깨놓고 20개선 밑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하게 밀리면 60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변곡점들 가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얼마냐면 9만 원대 뭐 이렇게가 돼요. 요 자리 왔다 돌아 나가면 여기서 바로 V자 반등한다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때 매수해 주는 게 조금 더 상황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자동차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동차주가 하반기에는 확실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등으로 6개월 넘게 우하향하던 자동차 주가가 반등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악재도 거의 많이 반영됐고 사실 항상 보면 매출이 엄청 좋아요. 이 친구들 시총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저가,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자동차주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갖자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동차주를 많이 이제 저쪽 컴퓨터에 옮겨놔야 되는데 아직 못 옮겨놨는데 어쨌거나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들을 보면 다 자동차 관련주니까 조금 요새 좀 지지부진하긴 해도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해졌죠. 화신전공이나 이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제법 급등해졌고
세종공업, 삼보모터스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원체 바닥 찍었죠. 특히 세종공업, 삼보모터스를 보면 월봉에서 찍을 자리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 역시 조정권을 받을 때 제가 20개월선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이걸 딱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찍고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서 사실은 전기차나 이런 자동차 관련주, 전기차주 관련주들 아는 거 있으면 가만히 잘 보고 계시면 어쨌거나 조금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20개월 상승까지 와가 있죠. 이걸 찍고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20개월. 그러니까 주식이 잘 상승했다 추정받으면 일봉에서도 21선 잘 찍고 나가듯이 월봉에서도 결국은 20개월 선을 잘 찍고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하반기에는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죠. 안 그래도 지금 요새 이 수시 많이 꺾였죠,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고, 오늘 거의 1조 정도 던졌어요. 오늘 개인들이 다 팔고 주식 올라갔는데, 자, 이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에 성공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코스피가 5천억, 그러고 코스닥은 4천억 팔았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면 주식이 올라가는 이런 엉뚱한 시장. 항상 그래, 항상. 그죠? 시장 폭락시켜놓고 개인들 팔면 시장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이주 아시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2를 만들 수 있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징어 2 게임 2 제작설이 있는데, 황동혁 오징어 게임 감독관이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하게 된다면 경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배우 이정재도 자, 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즌2가 제작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때문에 저도 사실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2를 제작할 수도 있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오징어2 관련주들이 싸그리 날라갔죠. 지금 뭐 덱스터 상한가, 슈박스 상한가, 코퍼스 코리아 뭐 아센디오도 있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도 있는데 사실 덱스터는 넷플릭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넷플릭스하고 협업서, 얘들 이 MOU를 체결했죠. 그러면서 협업설이 있는데, 안 그래도 넷플릭스 관련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드라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죠. 근데 덱스터 주가가 사실은 위치는 많이 높아서 만만치 않긴 해요. 지금 상한 최고가를 찍고 하기 때문에 쫓아갈 수는 없고,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슈박스도 변동폭이 너무 세서 상한가고 어제 거의 15% 밀어놓고 상한가를 가니 이런 종목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단기 단타 능숙하신 분이 아니면. 근데 주식의 정답은 제가 항상 월봉에 있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숏박스가 추세를 깨거나 크게 무너질 것 같으면 아마 5개월선을 깼을 거예요. 근데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5개월선을 딱 찍고 올라갔죠. 우리 추세 이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도 아무리 떨어져도 절대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렇게 20개월선을 찍고 돌아 나가요.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다 20개월선 근처 와 있죠.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항상 버텨주는 게 굉장히 좋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때부터 잘 매수해놨다면 엄청난 큰 수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월봉, 주식의 정답은 월봉에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퍼스 코리아를 보면 마찬가지 높죠. 이 친구 지금 쫓아가기 힘들고, 버킷 스튜디오도 정확하게 이렇게 60개선 찍고 돌아가죠. 버킷 스튜디오 너무 이제 변동폭이 너무 세니까 어제 19%, 16%막 이렇게 되니까 대단하죠. 이런 친구들 그냥 손 안 대는 게 제 생각엔 그래. 안 대는 게 제일 많이 편해요. 오히려 사마노트엑스 같은 종목들이 대응하기가 좀 편한데 5개월선 안 깨는 한 그냥 들고 있으면 되고, 지금 중요한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21년도 6월 달에 형성된 3,800원짜리 여기인데 지금 뚫었죠. 여기만 다시 안 깨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어요. 오늘 8%또 올라갔는데, 자, 주봉에서 5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4만원대에서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일봉에서 이런 종목 쉽게 대응할 때는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오늘은 뉴도 많이 올라갔죠. 뉴도 보면 11%대 급등했는데 역시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3만네트웍스가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이 차트 전, 뉴의 차트 전이 바로 사마네트웍스의 차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마네트웍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트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가장 차트가 마음에 드는 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예요. 이 친구 이제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60개선 뚫어주고 5개선 타고 올라가고, 이번 시장 밀릴 때도 어제 조금 많이 급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 타고 올라가죠. 앞으로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은 선사에 대응하는 맞는데
갑자기 저러놓고 오징어2 제작 안 할 거예요. 아예 생각 없어요. 또 뚝 떨어져요. 이 테마주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은 상관이 없는데, 높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멤버님들이 많이 참석 안 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야, 오늘 바쁘신가 봐요. 자, 어쨌거나 이 시장이 며칠간 무너지면서 걱정했던 대로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속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비투가 증시에 수급 불안을 가중시켰는데 투자자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대. 뭔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살 거야라는 돈은 많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식이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비투가 원체 컸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고 개인이 지금 매수 안 하고 있죠. 오늘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신용융자도 줄었는데 오늘 증권사 태임님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사에서 또 올라왔죠. 이제 드디어 신용대출 가능하다고. 반대매매 나와서 전부 다 이제 다 회수를 했으니까 다시 또 대출해주겠다는 얘기죠. 악순환이죠. 반대매매 나오고 요걸 가지고 증권사가 다시 대출해주고 반대매매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자 받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 비투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잠깐 이 좌표를 보면 여기 반대매매 금액이 엄청났었죠. 9월 달에 엄청나고 10월 달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4개월간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투가 굉장히 지금 반대매매 내각이 되고 있고 신용거래는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아니 한 세네 분 계세요. 여기 신용거래도 이렇게 많이 줄었다. 신용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줄어들면 어쨌거나 다시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들 신용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주식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 하실 때도 개인들 신용이 막 26조, 27조, 28조 같다. 그러면 시장이 밀릴 수 있겠구나,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서 달러로 자꾸 돈을 옮겨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때 수익이 나는 거 있으면 매도해놨다가 달러를 이동해놨다가 조금 이렇게 현금화 시켜놓는 게 좋아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주식을 좀 거꾸로 하는 게 좋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제가 투자가 좋다고 그랬죠.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번에 시장 급락하면서 부침을 겪긴 했지만 역시나 SM 라이프 디자인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서 엮였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이렇게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 두 종목들은 보는 게 좋은데 스튜디오 이 산타크로스 계속 보던 거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해놨으면 좋았는데 어쨌거나 뭐 원체 부침이 심했어 그죠?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서 뜨겁던 ETF 시장에도 냉기가 왔다 그러는데 원래 ETF 시장이 굉장히 좀 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장지수 펀드 ETF 여기도 조금 안 좋고 자 9월 ETF 순 자산 가치 총액이 63조 정도였었는데 이게 8월 달 원래 64조였거든요.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들다가 1조 정도 빠져나갔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원체 무너지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ETF 이 도표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시장이 거래 대금이 쫙 줄어들었죠. 1월 달엔 굉장히 핫했어요. 다가 5, 6, 7월 딱 이렇게 줄어들다가 8월 달에 잠깐 살아나는 척 하다가 또 줄었죠. 시장을 좀 올려놔야 ETF도 살아날 건데, 그죠? 그래야 좋죠. 오늘 특이주 하나 볼 건데, 파워넷을 보려고 합니다. 자, 파워넷이, 이렇게 LFP 국제인증 취득 및 배터리팩 모듈 개발 영위하는 업체인데, 지난해 5월 중국 배터리셀 전문 기업인 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배터리 모듈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중국 셀의 원통형 LFP 배터리 한 개 모델에 대해서 전기전자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그래요. 이 파워넷의 차트를 잠깐 보면 애매해요. 좋은 듯 안 좋은 듯. 뭐 우리나라 주식이 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했죠. 오늘 거의 한 25%대 갔다 왔는데 이거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고 이번 달에 20개월선 이하만 잘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개월선 이에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어제도 술 한잔 했는데 저도 술 한잔 해야 되겠는데 소주 한 병 이렇게 먹고 잘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거나 파워넷은 관중에 넣어놨다가 20개월선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보고 오늘 에너지주들 급락했죠.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랐는데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자기들 혼자 이 섹터 혼자 망했어요. 이렇게 다른 섹터들 엄청 강했었고 뭐 안 올라간 섹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SK하이닉스하고 천연가스 관련주만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테마를 잘 타고 있으니까 위험해요. 푸틴 형님의 이 한마디에 그냥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공급 확대해 줄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무너진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화상에 참석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죠. 자, 국영에너지에서 가스프롬이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 2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싸게 공급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그냥 쭉 무너졌습니다. 쭉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렸고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잘 타고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 이제 테마성이라 이제 저 같은 수익내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5개월선 깨면 이렇게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면 분할 매수를 각오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깨면 그렇고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겨울철이 돼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분기 추세인 이 20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 이번 주 내일.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저거 깨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사실 미국이 천연가스 이런 게 비통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 풀겠다.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가 이렇게 심한데 이제 에너지까지 저러면 큰일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전력난이 왔기 때문에 궁금하게 타들이 생겼는데 가스가까지 비싸? 큰일 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거를 풀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GSE도 그냥 급락했고 큐로홀딩스 대성에너지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확실히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특히 월봉에서 높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고 물론 이제 다시 반등하거나 또 테마를 타는 종목들이니까 좋은 뉴스를 급등할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순간순간 테마를 타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동양피스톤이 13%대 올라갔습니다. DK락도 11%대. 평화산업, 세종공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시노펙스 전부 다 좋아서 하반기에 반드시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세종공업 아까 말씀드린 삼부모터스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고 3기 오랜만에 볼까요? 3기 상당히 강해서 근데 높죠 월봉에서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높은 종목들보다는 물론 낮은 종목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전한 감이 있으니까 삼보모터스 같은 종목도 좀 보시는 게 좋고 오늘 동양피스톤이 급등했는데 월봉에서 역시 5개월선이죠. 정확하죠. 이 5개월선 안 깨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5개월선 안 깨는 거. 그래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역시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A3도 보면 월봉에서 높죠. 지금 3,000원 하던 주식이 5만 원대. 조금 조심해야 돼요, A3는. 세임님은 전체적으로 저번에 장 보셨는데 월봉에서 너무 높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월봉에서 좀 낮은 종목을 사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이 갈 때도 빨리 가고 수익도 빨리 내주는데 잘못 물리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고 못 빠져나가니까 월봉에 있는 높은 종목들은 말 그대로 단기 단타로는 괜찮아요. 지금 A3가 일봉에서 잘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일단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이에요. 5일선 이탈하지 않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5일선 이탈하면 나는 칼같이 손절하겠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 잡고 이렇게 월봉 높은 거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위메이드 주가 한번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기사나 이런 거를 꾸준히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해놨다는 위메이드 기사를 제가 계속 챙겨드렸었죠. 거의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근데 8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했죠. 근데 위메이드가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된 거죠. 결국 그 BMT에 투자해주면서. 근데 지금 영상들 제가 이제 원래 경제 영상들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왜냐면 이게 다 주식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왜 살아나고 있냐면 비트코인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ETF가 요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죠. 지금 제롬 파월도 역시 우린 가상화폐 안 없애겠다. 중국은 이제 없애야 생각이고 미국은 안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이 제롬 파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또 조지소로서 아주 세계적인 그 펀드 뭐죠 그거?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아주 대가죠 투자가에. 근데 그분도 우리도 비트코인 투자할 마음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관련주 위에 대해 별개로 BMT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찍을 자리 찍었습니다. 20개월. 요거를 잘 지켜주면 BMT 종목들도 역시 20개월 선을 찍고 돌아 나가서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예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4천에 18,000에 갔다가 이제 만 원대까지 다시 왔는데 우리가 이 친구 처음 접근할 때가 이때. 이때부터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할 때 많이 올라갔고 조정 들어왔죠. 그러면 지켜줄 자리 20개월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우리 기술 투자를 보면 이렇게 지금 원체 많이 올라와 있죠. 예전에 막 상장이지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요거 이 자리 깨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깨면 반천절을 생각하고 이 친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는 못해도 역시나 그래도 전월의 저점들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주봉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만약 이번 주에 20주선이만 잘 안 지켜놓으면 다음 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조금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항상 대장주 역할을 잘했던 게 위지트인데 역시 위지트도 찍을 자리에 찍었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BMT, 위지트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지금 조정 끝에서 딱 찍을 자리에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찍을 자리 찍는 거 보는 자리가 중요하고 결국은 다 돌아나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